둘째네 잘 다녀오마. 모셔다 드릴게요. 괜찮다. 도로명 주소가 있으니까. 할머니, 대안길은? 도로 이름. 오는? 건물 번호. 대안길 5번은 톨수니까 왼쪽에 있지? 2014년부터 도로명 주소가 전면 사용됩니다. 잘 찾아오셨네요. 도로명 주소 참 쉽고 편하더라. 사용해보세요. 도로명 주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C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주요 소식입니다. 경기도 지방선거 변수로 떠올랐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4일 경기도지사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평택시장 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 공재광 전 청와대 행정관의 출판 기념회가 열렸습니다. 안성시 한살림 생협이 지난 28일 새로운 물류센터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오산시와 오산우체국이 만원의 행복보험 보급 확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남문화예술재단과 한국예술인복지단이 예술인들을 위한 복지 사업을 추진합니다. 경기도 소식입니다. 6.4 지방선거가 이제 석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신당 창당 발표 뒤 여야는 지방선거 준비에 더 박차를 가하면서 분주해졌는데요. 야권의 러브콜을 받으며 경기도 지방선거 변수로 떠올랐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도 경기도지사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강효숙 기자입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4일 오전 제1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교육감 사퇴를 선언하고 경기도지사 출마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 2009년 4월 8일 초대 주민직선 경기도교육감에 당선된 이후 5년 동안 보편복지와 혁신교육이라는 양날개를 기반으로 위기의 한국 공교육을 혁신하고자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전했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경기 보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교육 혁신을 통해 민생을 살린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정치와 사회 그리고 경제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길로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김 교육감은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감 사퇴를 선언하고 향후 공식적으로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BC 뉴스 강효숙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소식입니다. 지난해 10월 완공된 수원 SK 아트리움. 앞으로 수원문화재단이 위탁받아 운영하게 되는데요. 수원 시민을 위한 문화휴식처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강효숙 기자입니다. 수원문화재단은 수원 SK 아트리움 소공연장에서 4일 오전 개관기념 페스티벌 기자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수원시 장안동에 위치한 수원 SK 아트리움은 도시화와 경제 여건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정자동에 40년간 위치했던 SK케미컬 공장을 지난 2010년 말 폐쇄하고 그 자리에 SK뷰 아파트를 건립하며 발생한 이득금으로 SK가 건립해 시에 증여한 것입니다. 수원 SK 아트리움은 지난 2012년 4월 착공한 뒤 1년 6개월간의 공사 끝에 지난해 10월 25일 완공됐으며 수원문화재단이 위탁받아 시설을 관리 운영합니다. 그동안 시민들께서 경기도 문화예술회관을 이용을 했는데 특히 북수원권 시민들께서는 많은 불편이 있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북수원권에도 수원 SK 아트리움이 건립이 돼서 특히 우리 북수원권의 시민들께서 문화예술 향연을 느끼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수원 SK 아트리움 개관기념 페스티벌은 오는 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한 달간 20개 작품 총 24회 공연을 선보이며 클래식은 물론 국악, 연극, 무용, 퓨전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수원에서 YBC 뉴스 강효숙입니다. 경기도 평택시 소식입니다. 지난 21일 평택시장 출마를 선언한 공재광 전 청와대 행정관의 출판 기념회가 열렸습니다. 험한 길을 걷게 한 가족들에게 미안함을 표하고 황소같이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다슬 기자입니다. 27일 오후 6시 평택시 동삭동에서 구급면서기에서 청와대 행정관까지라는 책의 출판 기념회가 열렸습니다. 구급면서기에서 청와대까지 가는 과정을
책으로 발간해서 지금 평택시 후배들에게 나의 그 철학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평택시 발전을 위해서 제 열정 다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양동석 새누리당 조직위원장, 이희태 평택시 의장 및 의원들과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 경기도의원 등을 비롯한 평택시민 50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공 전 행정관은 안정적인 자리를 나와 험한 길을 걷게 하는 가족들에게 미안함을 표하며 어려운 결정을 한 만큼 평택시장이 되기 위해 황소같이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는 공재관 전 청와대 행정관은 출판기념회를 통해 평택의 밝은 미래를 향한 행보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평택에서 YBC 뉴스 이다슬입니다. 일제강점기 언론인이자 독립운동가, 광복 후에는 민족 지도자로 활동한 민세 안재홍 선생. 올해로 49주기를 맞아 지난 1일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추모식과 함께 우리역사연구재단이 발간한 민세의 저술 조선 상고사감의 현대어 완역본 봉정식도 열렸습니다. 민세 안재홍 기념사업회가 주최한 추모식에는 민세 선생의 유가족 및 각계 인사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또한 기미 독립선언서 낭독과 3.1절 노래 제창 및 만세 삼창 등 3.1 만세운동 희생자 추모제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평택 3.1운동에 희생이 되셨던, 만세운동을 하셨던 그 모든 분들을 존경하고 동시에 민세 안재홍 선생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겨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로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를 되새기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평택 출신인 민세 선생은 조선일보 주필 사장을 지내며 신간회운동, 물산장려운동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일제에 의해 7년 3개월간 9차례 옥고를 치렀으며 광복 후에는 2대 국회의원을 지내다 6.25 전쟁 중 납북돼 1965년 3월 1일 평양에서 별세했습니다. 경기도 안성시 소식입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안성여자 캠퍼스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신입생들의 설렘과 기대가 가득했는데요. 그 생생한 현장을 김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안성여자 캠퍼스 입학식이 3월 3일 오전 11시 대학본부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한국폴리텍대학 안성여자 캠퍼스 7개 학과 신입생은 총 360명이며 신입생들은 이날 입학선서를 통해 기술과 인성을 닦아 장래 전문 직업인의 자질 배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날 입학식에는 김상회 학장을 포함한 대학 관계자 및 학부모 등이 참석해 신입생들의 입학을 축하했습니다. 신입생 여러분들을 우리 학교에 새롭게 맞이하게 돼서 매우 마음 설레고 기쁜 마음인데,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신 이상 여러분들의 선택이 후회되는 선택이 되지 않도록 학교로서는 책임을 다해야 된다. 특히 이날 참석한 신입생 중 각 학과별 성적 최우수자 7명을 선발해 장학증서를 수여함으로써 신입생들에게 자긍심을 갖고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격려했습니다. 해외 봉사활동도 나가고요. 아니면 동아리 활동도 하고 선배님들과 열심히 대학생활 하고 싶습니다. 잘 지내면서. 입학식 후에는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학사 및 교과 운영 등 대학생활 안내가 이어졌습니다. 이날 입학식은 희망찬 첫걸음을 내딛는 신입생들의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안성에서 YBC 뉴스 김수정입니다. 1986년부터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를 시작한 한살림 생협이 지난 28일 새로운 물류센터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한살림은 21개 회원 생협과 생산자 소비자 조합원이 힘을 모아 경기도 안성시에 새로운 물류센터를 건립했습니다. 또한 한살림은 안성물류센터의 음식 부산물 퇴비화 시설, 포장재 압축 시설, 병재 사용 세척 공장도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소포장 과정에서 발생하던 하루 200kg가량의 폐기물이 유기농 퇴비로 활용돼 생산지로 공급된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병 재사용 세척 공장이 설립돼 산지에서 개별로 하던 병 세척이 물류센터로 집중돼 에너지 사용과 이산화탄소의 발생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경기도 오산시 소식입니다.
오산시와 오산우체국이 지난 5일 만원의 행복보험 보급 확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오산시와 오산우체국이 지난 5일 만원의 행복보험 보급 확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만원의 행복보험은 위험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입니다. 보험료 만원으로 1년 동안 사고에 따른 유족 위로금은 물론 상해 입원 의료비와 통원비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만원 한 번 내고 1년 동안에 질병이 아닌 재해로 사망을 했을 때 유족연금 2천만 원이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질병 이외의 재해로 치료비가 발생이 됐을 때 통원비하고 입원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기초수급자의 경우 국가의 의료비 지원만으로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의료비 혜택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한부모 가족은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부터 자녀 교육까지 어려움이 많지만 정부 지원은 미흡합니다. 이에 오산시는 오산우체국과의 협약으로 관내 한부모 가족을 후원하게 됩니다. 저희 오산시에는 그 한부모 가정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실제로 보험을 가입하기는 어려운 형편인데요. 오산우체국에서 이제 만원의 행복보험이라고 해서 가입비 만원을 내면 나머지는 우체국에서 부담하는 그런 보험이 있다고 하여 저희 오산시에서 후원금을 모아서 그 가입비 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지원금으로 관내 한부모 가족은 만원의 개별 부담금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전라남도 소식입니다. 전남문화예술재단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들을 위해 2014년 찾아가는 예술인 복지 사업을 추진합니다. 형편이 어려운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과 현장 예술인 교육 지원, 예술인 파견 지원 등이 추진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예술인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할 수 있는 신문고를 운영하고 사회보험료, 산재보험 등 모두 9개 분야에 걸쳐 예술인 복지 사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올해 예술인 복지 예산은 전년보다 38.5% 늘어난 200억 규모입니다. 지난 10년간 전남 지역 고속도로와 연륙 연교도 등이 잇따라 개통되면서 전남 지역 도로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3년 4,528km였던 전남 지역 도로 연장이 10년 만인 2013년 4,716km로 188km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포장률은 81.7%에서 86.5%로 4.8%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도로별로 지난 10년간 3개 고속도로가 신설돼 고속도로 연장이 208km에서 420km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출판 기념회가 많이 열렸는데요. 정치 자금을 편법적으로 모으는 수단이 아니냐는 비판과 비난의 여론에도 여전했습니다. 3월 6일부터는 선거법상 출판 기념회가 금지된다고 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YBC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